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작합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30대 후반이고요. 나이 차는 3살 차이로 남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공은 다르지만 같은 대학 동문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부족함 없이 살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에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소위 퀸카라고 불리는 여대생이었어요. 친구들도 많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동아리 저희과 할 것 없이 많은 남학생들이 저를 마음에 잠시라도 품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고 밝은 성격에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 가족 모두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고2 때부터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내던 남자친구예요.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남자친구는 재수를 하면서 데이트는 자주 못했지만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고 동네에도 같아서 가끔씩이라도 얼굴 보고 예쁘게 사귀었네요. 그래서 그 당시 저한테 고백했던 선배 동기들에게 남자친구 있다고 마음은 고맙다고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지금 남편은 정말 죽자고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는데 새학기 때 잦은 술자리에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 진짜 말 그대로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대학에 입학하여 새내기로서 학교 생활에 정신없을 때 저와도 자주 못 봤고 저희 학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일도 전혀 없었으니 제가 귀찮아서 남자친구 있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저는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즐겁게 활발하게 여기저기 다끼면서 했었는데 그 자리마다 다 따라오고 어느 남자 선배가 제 옆에 앉으려고만 하면 난리를 치고 공공연히 제가 마치 자기 여자인 양 행동했었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눈도 못 마주치면서 거의 정신병 수준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무섭고 귀찮아서 휴학도 한번 했었는데 매일 편지에 이메일에 전화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때까지 한 번도 남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너무 오래되어서 일의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다른 대학에 가고 또 군대에 가고 하면서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안 좋아지면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도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5, 6개월 못 보다가 정식으로 헤어졌고요. 그 당시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면서 남편의 구애를 신경 쓸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기면서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서 사귀지는 않고 요즘 말로 썸을 탔었는데요. 그걸 눈치챈 남편이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중내 만회하고 그 동기 불러내서 주먹 다짐하고 어휴, 오래전 일인데도 그때 곤란함이 떠오르네요. 그럴수록 저는 남편에게 더욱 못되게 울었어요. 그렇다고 뭐 돈을 쓰게 한다거나 부려먹거나 이건 아니고 눈길도 안 주고 다가오지 못하게 가시도치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 있는 자리는 안 가고 어쩌다 없는 줄 알고 나갔는데 있으면 그냥 나오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가 경기 타고 정말 확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존 잘못 서신 것도 있었고요. 진짜 저희 세 식구 단칸방으로 이사갈 정도였어요. 저는 학업 중단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없고 그 와중에 저희 엄마는 중풍이 오셔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이라도 나가신다고 하셔서 가셨다가 다치시고 아무튼 저희 20대는 부모님 약값대면서 보낸 것 같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대학 졸업도 못하고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2년 뒤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 학교 선배들 친구들 다 와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었고 지금의 남편이 제일 많이 나서서 일을 해주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빚이 많아서 부모님 형제분들하고는 거의 의절 상태였고 저 역시 외동이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저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고 늦게나마 학교 졸업도 하고 동창회도 나가고 많은 사람들 도움으로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제 졸업식 때 정말 많이들 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뒤풀이에서 남편이 정식으로 또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생각해 본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진 것도 없고 남편의 번듯한 사회인이고 다음에 만나서 안 되겠다고 하니 뭐가 문제냐고 너 힘든 거 다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울고불고 했고요. 저도 한결같은 그 사람 마음에 같이 울고불고 했었습니다. 우리 둘을 모두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오래 한 사람 좋아하고 아껴주는 사람 없다고 행복할 거라고 격려해주고 아무것도 해올 것 없다고 남편 집에서 반대가 좀 있었지만 남편이 네가 준비한 거라고 하라고 2천만 원을 주어서 혼수 제가 한 것처럼 시댁일 하고 결혼했어요. 너무 지친 상태였고 너무 오랜 시간 좋아해준 사람이라 아직도 술자리에선 웃으면서 말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우리 와이프는 10년 짝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럼 다들 팔부출이라고 하하호호 하고 즐겁죠.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성관계도 결혼하고 처음 가졌는데 신혼여행 가서 제가 너무 크게 몸살을 앓아서 시도도 못했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결혼식하고 거의 2주 만에 처음 성관계를 했는데 남편이 절정해서 그러더라고요. 이럴 거면서 도대체 왜 날 그렇게 힘들게 했냐? 결국 내 밑에 누워있을 거면서. 정확히 저 말 듣고 많이 당황했지만 못 들은 척 했어요. 처음 1, 2년은 평소엔 잘해주다가 성관계 할 땐 꼭 저런 말을 해요. 그렇게 뷰싸게 굴더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땡땡 같은 년 그러면서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면 더 흥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한 2년 지나니까 평소에도 제가 남편에게 가끔 애교를 부리거나 보통 아내들이 하는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빤히 쳐다보다가 한마디씩 합니다.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 거야. 그치? 당신이 내 집 바닥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면 초반엔 제가 정말 남편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남편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제가 그런 모습을 5년 중에 보일 때마다 남편은 즐기는 것 같고 더 심하게 저를 대합니다. 저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밥 맛이 없다고 찌개를 싱크대에 부어버린다거나 제게 수치심을 주려고 성관계 중에 하는 요구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잘해주고요. 아이라도 가지면 나을 것 같은데 아이도 못 갖게 해요. 아이한테 저 뺏기기 싫다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겁도 나고요. 이혼 후가 겁나는 게 아니라 이혼 과정이요. 현명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작 의심하거나 욕댓글은 달아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댓글로 힘도 얻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충고와 격려가 엇갈려서 누구보다 이 사람을 제일 잘 아는 제가 어떤 방법이 나을지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 고민에 앞서 제 상황 파악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앞에 글에 잠시 썼었지만 부모님 빚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은 부모님 형제들과 모두 의절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돌아가신 것도 다들 모르셨고 나중에는 아셨어요. 아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입니다. 남편과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니 착잡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가? 만약 이혼을 안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이 사람 아니면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이혼을 안 하고 싶은 건가? 이 사람은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 남편을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인가 정인가? 이혼을 하고 싶은 게 맞나? 진짜 나열할 수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었어요. 점점 비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조심스러운 결론은 저의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 가족이라는 것과 남편이 저를 소유했다는 생각하는 마음을 고쳐주어 평범한 부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대학 때 둘이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자신감이 생겼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 보험회, 기타 등등으로 쓰라고 꽤 많은 현금을 주고 급한 곳이나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카드도 주는데요. 그 현금 주는 것에서 남을 때마다 모아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만약 한 달에 주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생활비로 50만 원 쓰고 50만 원이 남았어도 다음 달에 또 100만 원을 주는 식입니다. 가계부를 적게 하거나 어디다 돈을 썼는지 확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옷도 제가 사다 주는 거 입고 영화, 여행, 외식 솔직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제 표정이 안 좋을 때, 성관계를 할 때, 또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 하루에 한 번꼴로 저렇게 욕을 하거나 음식을 버리거나 성관계를 할 때는 항상 아무튼 확인해보니 모은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도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신 결혼 전처럼 행동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 다녀와서 언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마땅하지가 않더니 자려고 누웠는데 잠자리를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불 켜고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잠자리를 자주 갖는 건 아닌데 결혼하고 제가 거부하는 건 거의 처음이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당신이 관계 중에 하는 말들이 듣기 싫다고 했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옮기기 껄끄러운 남편들의 말들을 줄줄이 말해주었더니 입을 벌리면서 본인이 정말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모른 척하지 말라고. 내가 대학 때 마음고생 시킨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누가 나 좋아해달라고 했느냐. 언제부터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느냐.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다. 오빠가 그렇게 말할 때 내 가슴은 찢어진다. 오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이젠 오빠가 무섭다. 내가 오빠를 무서워하는 것이 오빠가 바라는 것이냐. 내일 당장 다른 방에 침대를 사겠다. 나는 오빠랑 같이 안 잘 거고 밥도 같이 안 먹을 거다. 오빠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오빠에게 노력하지 않겠다.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선물 사주고 하면 내 마음이 오빠 것이 되는 줄 아느냐? 더는 참을 수 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 내쫓던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오빠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나도 이제 일하기 시작할 거고 오빠가 당장 이혼하자고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저는 말하기 시작하면 제가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글로 옮겨보았지만 거의 30분을 혼자서 다다다다 악을 쓰며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할 때 중간중간 남편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잘못했다. 소리 지르지 말아라. 너만 힘들다. 제발 그만해라. 등등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겠지만 저에게는 계획된 일이라 상황을 모두 살피게 되더군요. 뭔가 저한테 주도권이 넘어온 것 같은 느낌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다 털어놓으니 살 것 같다며 오빠가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호텔을 가서 자겠다고 나가 채비를 하니
이 밤에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 울고불고 다 늙은 남자가. 남편이 그러니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아주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하고 싶어 옷 갈아입고 지갑이랑 차키, 핸드폰 잘 챙겨서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있으니 마음이 홀가분하더라고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 제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울던 남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 출근 헬스 시간에 집에 들어가니 출근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냐고 했더니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아. 난 네가 너무 좋은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또 울먹거리는데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하긴 하나보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6장을 주는데 밤새 썼는지 글자가 빼곡하더라고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고 소파에 앉아 혼자 읽으면서 정말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구구절절 적어놨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월요일 아침 이야기고요. 처음 연애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이틀이 지났네요. 나이 40 다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진정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 의견에 감사합니다. 제 3자가 보면 간단한 일을 왜 여태 못했나 제가 참 바보 같네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상황 설명하느라 글을 길게 썼더니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 살겠습니다. 남편의 진심만 보면서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대하면서요. 고맙습니다. 현명하신 부디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흡하지만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은 저희 모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